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배달국 역사 이젠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배달국, 우리가 배달 결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 배달의 민족, 배달 결례다 그러면은 이 배달이 뭐냐 그러면은 뭐 이 짜장면 배달하는 그 배달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사대주의자들 그 속에서 이 배달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밝은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배는 밝다라는 의미고 여기가 응달, 양달 해가지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나 언덕이나 산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달, 그래서 배달국이다. 그래서 밝은 땅, 밝은 땅.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광명의 나라, 그리고 태양, 이 태양의 나라, 이런 아주 밝은 민족,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달. 이 배달국의 역사가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걸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위에서 부여라든지 단군 조선, 이 단군 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이건 역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단군 조선의 그 앞에 배달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치유천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치유천왕 이 주화가 판매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인데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배달국 14대 이 천왕이다. 그래가지고 이 치유천왕 이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국 역사를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단군 조선을 이거 물론인 거죠. 근데 단군상을 철거한다, 뭐 홍익 정신을 교육 기본법에서 뺀다. 이게 정말 우리 민족 정체성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이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 역사를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쳐서 민족 자긍심을, 민족 주체성을 확립을 하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동북 공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동의공정까지 해가지고 동이족 역사도 동이문화박물관을 통해서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동이족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이런 정황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치유천왕 등 불리는 금메달 2종 국내에 출시했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행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KBS 다큐에서 중국 소수민족 묘족은 우린 치유천왕 후예다.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진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치유천왕, 그러니까 이 치유천왕은 우리 배달국 14대 환웅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큰 연계를 통해서 함께 뭔가 이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붉은 악마 깃발에 이 우리 민족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월드컵 때 이 붉은 악마의 그 치유천왕, 그 치유천왕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 넣은 교육법 개정에 교육계가 반발했다. 이걸 왜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홍익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라든지 민족의 자긍심을 자꾸 꺾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동학이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간 그리고 인존주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단군상 철거 안 된다. 네, 홍익문화운동연합. 그래서 이 한때는 단군상을 다 철거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서양의 이 문화, 종교의 배후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은 서양 국가들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좋아하겠죠.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백두산 칭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중국 동북 공정 심해질 거다. 네, 이 칭바이산으로 이 백두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 그나마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은 한복은 명나라가 모방한 거다 뭐 이러면서 참된 가르침을 줬다. 그래서 역사 강사인 이다지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양 태국은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됐으며 중국에서 8개를 창안한 태후 복희씨 사마천 사기에 동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이족은 한민족을 뜻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을 동이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이 태우복희.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보면은 이 팔계라든지 음양, 오행 이 체계를 만든 게 이 태우복희인데 이 태우복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이족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자도 우리 민족 동이족이 창제했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아닌 우리가 이 홍산 문화라든지 여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연원이 동이족 문화권이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온 거고 이 한국일보에 보면 이덕일의 청구사설 공자학교와 동이족의 후예. 그 공자는 이제 이건 뭐 많이 언론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죠. 본인이 동이족의 후예였다. 그래서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 우리가 또는 혹은 상나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동이족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이족 중미 대륙까지 진출했나 상왕족 갑골문자가 발견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상나라,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민족의 이동이 있었다. 이런 설인데 이거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사용했던 상형 문자가 북미 대륙은 물론 멕시코 등지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여기도 이제 맥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민족 중에 멕시코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멕시코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노래에서 아리랑과 유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골 문자로 된 뭐 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천 이런 자가 써 있는 것이 이 멕시코에서 발견이 된다. 이게 참 신기한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정치꾼들이 쌈박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 치우천왕이 누구냐? 경향신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우천왕은 우리 배달국, 네, 이 배달국의 14대 천왕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계속 증명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그냥 외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치유천왕에 대한 이 기록도 뭐 신라시대 안암로의 삼성기, 조선조 이맥의 태백 일사, 신시 봉기, 치유천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치유천왕은 환웅이 세운 배달국의 14대 환웅, 즉 왕이었다는 거예요. 14대 환웅. 네,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천절 홍익인간 두고 싸운 여야 정쟁을 멈춰라 애미는 없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이 정치꾼들이 역사 민족의 의식이 없고 그냥 미국에 줄 서고 중국에 줄 서고 일본에 줄 서고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통해서 이 나라 역사 문화를 바르게 세우는 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사인에서 보면 베트남에서 한국을 보다 해서 베트남은 염제신농을 시조로 삼고 있는데 이 염제신농 또한 동이족이다라는 거죠. 태오보키, 염제신농 그리고 치유천왕 동이족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염제신농 씨가 이제 베트남 민족의 시조가 된다. 네, 그래서 이 강씨 우왕 왕조가 베트남을 2000년간 통치했다라는 베트남 역사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 네, 그래서 이 염제신농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 배달국 역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그냥 뭐 지금 교과서에서 보면은 단군 신화 해가지고 한 두 쪽 정도 그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뭐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뺀다 또는 단군상을 철거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일제시대 때 이 민족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민족 종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학, 뭐 천도교라든지 또는 증산 계열의 종교들, 그래서 증산 강일순 선생의 이제 그 계열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천도교 계열, 그리고 대종교 계열들도 많이 있어요. 원불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가 제대로 된 이거 역사를 확고히 하고 이 부분을 이 서교라든지 서학의 조화 균형이 되죠.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도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 종교 얼마나 위대합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이 다른 종교들이 막 유일신해갖고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면서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 배달국 역사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배달국 역사라든지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민족의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